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창작자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전이랑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쉽게 항상 빠져들 수 있는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좀 다독이고, 그러려고 만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뭐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뭐 제 개인전의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3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복동이랑 왕자의 게임을 예를 드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최근에 그냥 접한 것들 중에서 예를 좀 들기 쉬운 것이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 어떤 거를 뭐 비하를 하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엄복동은 잘 만들지 못한 영화고 왕자의 게임은 잘 만든 드라마군요. 아무튼 뭐 그냥 잘 만든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제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제가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복동이 왜 망했죠? 자, 엄복동의 영화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죠. 자, 결론이 있는데 이 엄복동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망한 영화들도 비슷해요. 물론 뭐 다른 식으로 망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 같은 영화도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엄복동은 시작점이 있고 이제 결론이 정해진 영화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독립에 대한 걸 하고 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영화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무슨 뭐 작은 고난이 있고 친구를 만나고 어떠한 고난을 만나서 어떻게 돼서 뭐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죠.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뭔가 굴곡이 있고 오르내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여기서 그 뭐야 이러한 시련을 주기 위한 그냥 빌런이고 얘는 뭐 주인공을 도와줘야 될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위기가 있고 여기선 갈등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가 1차원적이죠. 그냥 뒤를 보면은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들도 그런 게 많지만 어떻게 될지 그냥 너무 뻔히 보이는 스토리에서 쟤는 저런 친구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왕자의 게임의 이야기들을 보자면은 어떠한 인물들의 시작이 있으면은 이 인물은 그냥 이게 지금 제가 1차원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냥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접점이 있다가 이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왕자의 게임뿐만이 아니라 엔드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왕자의 게임 아직까지 소설이 결론이 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완결이 나지 않았고 사실은 왕자의 게임 이전에 세계관도 있고 뭐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반지의 제왕 이전에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서부터 사실은 얘기의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왕자의 게임이 밑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부터 시작점이 와서 이 굴곡이 이어지고 있죠. 뭐 엔드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마블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엔드게임이 왔죠. 이번에 마블의 페이지 1이 아이언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엔드게임까지 왔는데 아이언맨을 만들 때 지금의 엔드게임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마 완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엔드게임 처음에 시놉시스를 만들다가도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해가지고 스토리가 변경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이 작품이 어떻게 끝날지 작가도 몰라요. 작가들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내가 만들었었던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 인물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죠. 자, 물론 꼭 이야기가 1차원적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자, 1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인전이죠. 위인전 같은 경우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위인전들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말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경외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을 뭐 기리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위인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세계적인 작가들, 그러니까 옛날 작가들 있죠. 작가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 업적에 대해서 쉽게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영화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1차원적이라고 꼭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창작자의 입장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차원적이고 아니면은 그 3차원 바깥의 시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1차원적인 것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다가 다른 걸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망작을 만들어내는 감독들 있잖아요. 감독들이 진짜로 아는 게 없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지 모르고 영화를 보는 감이 없고 저런 영화 뭐 망작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막 이상한 사람이라서 망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감독들을 만나보면은 실제로 아마 만나보면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상업 영화, 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지식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식입니다. 이게 제가 글씨를 잘못 썼는데. 자, 여기서 자, 평론하는 사람과 이제 평론이라는 거는 일반인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뭘 봤을 때 평가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근데 뭐 평론가의 시선이라고 보죠. 그리고 창작자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평론가는 뭘 하냐면은 요약을 하죠.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평론가들이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고 뭐 좀 놓쳤던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미술 평론들은 이렇게 창작자들의 좀 어려운 얘기를 잘 요약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작자의 글이 조금 더 쉽고 평론가의 글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엔 내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런 얘기 하면은 네가 진짜로 몰라서 그런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좋은 글도 있고 뭐 아닌 글도 있지만 일부러 어렵게 쓰는 글들이 많이 보이죠. 예, 잠깐 이렇게 얘기가 빠져나갔는데 자, 아무튼 평론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승윤의 이야기는 결론이 이거구나 아니면은 답을 내려요. 아니면은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 현상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사회 현상은 뭐 전쟁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오일 쇼크가 됐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전쟁이 나는 것도 먼 나라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저래가지고 뭐 종교 갈등 때문에 전쟁이 났대요 라고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오래전 역사부터 경제, 사회, 종교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결론,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회 현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죠. 저 사회 현상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는 그냥 빨갱이, 사회주의는 뭐 이런 거, 북한.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저거는 저거야 라고 치환이 되지가 않아요. 마치 자, 언어가 있는데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그 단어는 나에게 뭐라고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어를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단어나 언어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아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류가 생겨나는 게, 영어를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셈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으다로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셈블이라는 단어는 정답은 모으다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글을 영어로 똑같은 걸로 치환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만들면은 원어민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영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뭐 수능 영어 같은 경우들도 영어 원어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의 정답은 한국어의 이거고, 이 한국어를 토대로 다시 영어를 만드니까 원어민들은 못 알아듣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 뭐 동사, 전치사 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원어민들은 그런 거를 답을 내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도 우리나라 한국어의 어떤 단어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외국인들에게 이건 뭐고 이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그게 그런 언어 실력이 늘지가 않고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자, 하나의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의 사람의 인생은 전부 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3차원적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뭐 저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미술 작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해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한데, 어떠한 한 가지를, 내가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그거 하나를 막 엄청나게, 물론 내가 재밌으면 파고 들겠죠. 근데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1차원적인 결론을 내려야만 됩니다. 이 모든 거를 하나하나 1차원 결론으로만 내려도 나한테는 복잡한 거 투성이에요. 너무 많아요, 일이. 자, 그렇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나도 역시 뭐 누군가의 뭐 저쩌고 복잡한 게 있지만,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는 파고 들어가야 돼. 그림을 그리든 영화를 그리든 파고 들어가야지, 일반인들이 평가하고 평론가들인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죠. 물론 평론도 잘하고 창작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약도 잘하고 창작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창작자가 너무 요약만 잘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 있죠. 옛날엔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망작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망작을 만들다가 좀 명작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명작을 만들다가 망작을 만드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망작이 만들어지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제작비가 뭐 엄복동 같은 경우에도 뭐 150억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150억이 들어갔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망한 영화 중에 하나가
500억짜리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장동건 씨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500억을 투자를 받은 영화였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합니다. 엄목동 망한 거는 뭐 망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망하는 영화에다가 투자를 했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창업 창업 대회 같은 거에서 창업 대회 킬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벤처 뭐 대회나 아니면은 뭐 지원금 받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거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예 그냥 목적 자체가 상금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영화를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잘 못하는데 뭘 잘할까요? PPT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PPT를 보고 시놉시스를 보면은 그냥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뒤에 그러니까 뭐 동화에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될 것 같아요. 자, PPT를 잘한다는 건 뭐죠? 요약을 잘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망작이나 대작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 두세 줄 되어 있는 줄거리 있잖아요. 그런 줄거리들은 망작이든 대작이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두세 줄에 뭐를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창작자가 있고 그거를 글로 잘 표현을 하는 평론가가 있고 그리고 전시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표현을 잘 해주는 큐레이터가 있죠. 물론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제가 스스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원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 사람은 도대체 영화를 저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제작 투자를 잘 받았지 하는 경우에는 영화를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근데 또 이런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은 엄청 많아요. 네? 지식이 없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평생 영화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요약과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걸 잘해요. 쉽게 전달하는 걸 잘하는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요약하고 1차원적으로 쉽게 절약을 하는 그러니까 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창작자의 그 생각의 구조라든가 뭔가 창작을 해내는 과정은 사실은 좀 다른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은 뭔가 발을 두들기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마약을 하고 몰아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지만 실제로 창작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몰라요. 제가 뭐 프레디 머큐리 실제로 보지 않아서 그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창작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물론 창작자도 결론을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3차원만 하는 게 아니라 3차원이랑 1차원도 같이 공존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들이 가다 보면은 매듭이 지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은 매듭이 지어지는 구간이 있죠. 자, 사회현상도 그래요. 어떤 거를 보면은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결론이 맞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결론이 맞고 사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맞고 교집합이 있고 뭔가 한 가지의 답으로 사실은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답이 다 맞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런 경우는 맞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결론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지금 최승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요약하자면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다시 또 엄복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꼭 이렇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결국 최승윤 작가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군요. 이거는 평론가의 입장이고 그냥 일반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황희정승이 맞나요? 황희정승이 그랬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왜냐하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 평론을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창작을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많은 영화 평론가들 있죠. 와, 진짜 영화에 대해서 정말 잘 꼬집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저렇게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참 잘 만들겠다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봤던 이거죠. 망작이 나오는 이러한 경우. 물론 평론도 잘하고 창작도 잘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사실은 똑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아무튼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창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잡하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구조적이고.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3차원이지만 1차원적인 것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리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자, 리얼 같은 경우도 망했는데 이건 왜 망했을까요?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망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 영화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이나 엔드게임도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복잡하게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거대한 하나의 기류로 움직여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가죠. 물론 이 결말이 다시 매듭이 돼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든 말든 암튼 흐름이 있어요.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자 1차원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 재미없는 이야기면 3차원적으로 복잡하게 꼬는 것만이 복잡한 좋은 영화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해서 나온 망작이 리얼이에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사실은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모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 우주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은하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차원이지만 1차원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전에서 제가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스스로 곱씹으면서 여러분들께 좀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창작자로서 여러분들께 뭐 아유 창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단한 위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제 작업 방식에 제 작업 개념에 대해서 곱씹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승윤 개인전에 와서 작품을 보시면은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기나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답변을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댓글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혼자서 여기 떠드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유튜브에서 어떻게 혼자 그렇게 잘 떠드냐 하는데 혼자 떠드는 거 사실 잘 못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주고 이런 피드백으로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전에 많이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